선생님 리듬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에 중요하다는 걸 의사들도 잘 몰라. 11시에는 자고 6시 전에는 일어나고 점심 먹고 20분 자라. 자율신경이 난조에 빠져버리면 모든 게 난조에 빠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관리를 잘 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이 예. 들거나 늙어서도 이제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데 예. 선생님 리듬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이게 소위 생활 리듬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는 거는 의사들도 잘 몰라요. 난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적어도 늦어도 11시에는 자고 그 다음에 6시 전에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필요하면 낮잠을 한 15분, 20분 자라. 이게 이제 가장 건강한 리듬 생활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수면은 세계에서 제일 짧게 자는 나라입니다. 네. 일은 또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참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리듬을 정말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리듬을 다른 말로 바꾸면 루틴. 예. 가급적 이렇게 흐트리지 말고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일정하게 해서 내 리듬이 평상시에 좀 정상적으로 그렇죠. 규칙적으로 돌아가도록. 예. 네. 제가 요즘 제 걱정이 요즘 이제 재택근무가 상당히 네,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생활 리듬이 아무래도 느슨해집니다. 그렇죠.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운동도 적게 하고 뭐 늦잠도 자고 이렇게 되니까 생활 리듬이 완전히 난조에 빠져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자율신경 부조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자율신경 부조증이 생기면 모든 문제가 복잡해야 됩니다. 우선 장의 기능이 이게 아주 거의 뭐 마비가 되다시피 되어버리거든요. 우리 면역을 장이 70%를 네, 만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뇌가 30%를 만드는데 이 뇌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자율신경이 난조에 빠져버리면 이 모든 게 난조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리듬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게 사는 데가 우리 이 몸만 이제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영향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마음 얘기도 많이 하셨고 뇌과학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제 뭐 그전에는 마음이 뭐 주로 여기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여기가 두근거리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마음은 뇌에 있습니다. 네. 두 군데가 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한 군데는 이제 이 소위 대뇌 전두전야 있는데 요 근처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저 하나는 이제 이 소위 변연계 감정을 네. 조절하는 자율신경 계통에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뇌를 이 언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는데 이 마음이 하나 있고 네. 두 군데가 있다. 네. 그렇게 네. 좀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세로토닌 말씀을 이제 하셨고 그 말씀을 이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 세로토닌 하라 이런 책도 많이 내셨고 문화원도 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로토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건강한 삶이고 개인적으로 또 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이제 그런 나라가 돼야 돼. 이제 격이며 뭐 차분하며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도대체 세로토닌이 뭔지 왜 중요한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우리가 이 산업사회 건설을 위해서 지난 반세기는 아주 격정적인 세월이었습니다. 그 격정이라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인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그렇게 막 투쟁을 하고 이래서 얻으면 막 신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도파민이라 그럽니다. 그게 도파민은 쾌락 물질이에요. 이게 내가 노력을 해서 뭘 얻었을 때 이게 기분 좋잖아요. 이게 지난 반세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 공격적인 노르아드레날린과 그 다음에 환희, 정말 신나는 이 쾌락중추 도파민 신경의 두 군데가 제일 아주 격정적인 그런 세월이었다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흥한 기업도 많고 망한 기업도 많고 이게 막 들쭉날쭉이니까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기업들은요 대체로
조용한 기업입니다. 그런 그 세로토닌적인 기업이 앞으로 이제 살아남는다. 사람도 그렇고 뭐 나라도 세로토닌적인 나라가 정말 앞으로는 이제 살아남고 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근대 문명도 그저 한 200년 이제 산업 이 혁명과 함께 시작을 했으니까 200년 남짓하지만 이것도 저는 오래 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대 문명은요 극단의 이기주의와 무한 경쟁입니다. 이 근대 문명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근대 문명을 그래도 지탱해 줄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국가는 그래도 세로토닌적인 국가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로토닌이 신경 전달 물질이죠. 네. 네. 그래서 주로 감정 조절 역할도 한다고 예, 그게 제일 들었습니다. 많죠. 네. 그 이제 보면 마음의 문제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뭐 특별한 원인 없이 우울하다든가 또 어떨 때는 확 올라갔다가 그런가 하면 욱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 일에서 성공을 한 분들 중에 이런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실패해서 그냥 확 한 번에 가고 마는 분들도 좀 덜어 보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자기 감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회 정신병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은 정말 끔찍합니다. 되게 네. 신문에 막 크게 네, 나오고 막 네, 그렇잖아요. 네, 이 보복 운전하고 막 네. 교통사고 네. 정말 죽고 하면은 우리 절제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도 사랑해도 다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좀 절제를 해야 돼. 예.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막 전력 투구라는 겁니다. 공부는 공부 그러면 완전히 거기 투구라고 끝장을 봐야 돼요. 그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정말 우리 한국인의 그래서 오늘까지 예. 정말 견뎌온 것도 사실이지만 예. 이제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네, 예. 네. 그러면 선생님, 그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사람에 따라서 많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그걸 이제 체질적으로 타고나는 겁니다. 아, 애들도 보면 어릴 적부터 점잖은 사람 있잖아요. 예. 점잖은 애들 있고. 뭐 아. 어릴 적부터 신경질 잘 내고 짜증을 내고 하는 애들도 네, 있고. 네. 그렇게 이 세로토닌은 상당한 범위에서는 타고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노력으로도 더 많이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차츰 나이가 들면은 네. 이제 세로토닌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아. 바로 나이 먹는 나이 값입니다. 그게. 예. 예. 예, 인격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네. 세로토닌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예.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세로토닌만 풍부하면은 정말 항상 이게 조절이 잘 되고 그다음에 평상심을 유지하고 또 항상 행복하고 또 긍정적이고 또 모든 것이 그게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가 일상에서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하거나 애를 써서 그 물질이 좀 더 잘 원활하게 분비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은요, 네.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을 원료로 해서 만듭니다. 그걸 뭐 따로 먹을 필요 없고 우리가 평상시대로 먹으면은 그 안에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뇌 속에 들어가서 이게 세로토닌으로 바뀌려 그러면 이제 크게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햇빛입니다. 태양이 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네. 구름 낀 날, 비 온 날은 오, 괜히 네. 침울하고 그렇게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햇빛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부족한 북부 지방에 가면은 네. 이 늦은 봄이나 이 겨울에는 굉장히 그 우울증 환자들이 예, 많습니다. 예, 네. 세로토닌이 안 생기니까. 예. 그다음에 둘째는 이 리드미컬한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리드미컬한 운동,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걸음입니다. 걸음 말고 리드미컬한 운동이 없잖아요. 또 뭐 북을 치거나 뭐든지 똑같은 운동을 되풀이해서 리듬을 살려서 하는 모든 운동은 이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소위 스킨십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친구들끼리는 악수도 하고 뭐 애인들을 만나면 포옹도 하고 손도 잡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네. 스킨십인데 네. 우리 한국은 지금 이 세 개 다가 부족합니다. 예. 특히 젊은 여자들은 거의 뭐 정말 이 자외선 공포증이 있거든요. 태양 비면 당장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운동을 안 하잖아요. 예. 운동을 적게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고. 그다음에는 뭐 요즘은 뭐 혼자 문화가 그쵸. 이제 예. 네. 그것도 이제 뭐 지금 싱글족이 뭐 600만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좀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이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회입니다. 이렇게 세로토닌 결핍 사회예요. 그래서 박사님 말씀을 종합하면 가까운 사람과 햇빛 아래서 걸으면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면 예, 우선 화가 나거나 짜증 나거나 이런 일이 좀 줄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기분 좋은 네.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신선한 태양을 보면서 이 태양도 낮에 태양하고 아침에 태양이 다릅니다. 다르죠. 네. 굉장히 다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 되면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음이온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굉장히 청량하고 상큼한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렇게 그때 그 태양을 보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 20분만 걸어라. 네. 그러면 너는 뭐 아무런 것도 필요 없다 따로. 약이 따로 없다. 보약이 따로 없다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을 오늘 제가 꼭 모시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늙고 계신 선배님, 아주 존경하는 어른으로서 모셨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선생님 책을 보면 그 은퇴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나는 그 말 싫다. 나는 평생 현역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잘 죽는 게 충만하게 잘 사는 거야. 이런 얘기 이제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들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이제 현역으로 뛰어야 되는데 정말 인간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 하면은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제일 슬픕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다. 우리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지하철 돈을 내고 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현역이니까 나는 절대로 이 사회, 국가에 빚을 지고 살지는 않겠다. 그런 하나의 정말 독립된 선언입니다, 그게. 그러면요, 선생님, 이제 일을 한다는 게 우선 생업을 해결하는 돈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면 일이라는 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의 이제 인간의 본성이니까. 네. 이거는 일이라는 것은 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충족이 돼야지 무슨 만족이 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예. 또 그리고 이 자체가 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니까 그 자체가 이제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요새 이제 그 40 조금 넘고 50 되고 이러면 다들 이제 불안해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그리고 마음속으로 은퇴, 퇴직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분들께 선생님 어떤 말씀 들려주고 싶으세요? 참 생각 나름인데요. 저는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평생을 의사의 외길을 걸어. 네. 우리가 첫 번째 인생을 살 때는요. 네. 60 전에는 되게 우리가 제1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은 내가 뭘 하는지 또 내가 뭘 하면 좋은지 잘 모르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내 길이 아닌데 거기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내가 저걸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 이게 제2의 후반부 인생이 후반전이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후반전이라는 게. 왜 그때 되면은 훨씬 자기를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쵸.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자기 이해가 하게 되고 나는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고 또 이 사회가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후반 인생은 상당히 상하의 공헌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초지일관 선생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정말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갖고 있으면
예, 그 사람들 그걸 higher life goal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은 그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당신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네. 이게 이제 네이처 사이언스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네. 무엇을 하느냐,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후반 인생만은 너무 자기 생각만 말고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공헌을 하는 이제 이런 후반 인생을 정말 설계를 한다면은 정말 가슴이 설레죠, 사실은요. 예.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젊었을 때의 이제 생업, 직업은 생업의 의미가 크죠. 예. 가족도 부양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먹고도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퇴직, 은퇴 그러면 일단 우울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숙제를 웬만치 끝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말씀처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의미를 두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한번 새로운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냥 그냥 우울하고 조금 두렵고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쌤은 사시면서 두렵거나 겁이 나거나 이러신 적은 없으셨어요? 왜 그런 적이 없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예. 하셨어요? 저는 이 성격상 뭐 그래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고민을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부딪혀요. 뭔가 부딪히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다. 예. 뭔가를 예. 시도를 하고 시작을 한다.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 박사님께 이제 힐리언스 섬마을 얘기도 듣고 또 세로토닌 얘기도 들었고 이제 정말 또 궁금한 얘기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도대체 어른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제 다들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 하게 되는 고민들이 있는데 그 고민에 우리 박사님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말씀은 4회에서 다시 청해 듣겠습니다. 4회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